시계 색깔을 할 때 회사 YG 엔터테인먼트 발표를 맡게 된 22기 최성빈하고 박나영입니다. 앞서 보시는 컴퍼니 프로파일은 제가 나머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K-팝의 글로벌 확산은 BTS의 성공을 기점으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또한 최근 방영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는 K-팝의 확산에 기폭제 역할을 하였습니다. 푸대원의 OST가 글로벌 차트 상위권에 오르고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쇼핑 챌린저가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엔터 4사의 시가총액은 24년 중반 이후 메가 IP의 활동 재개와 글로벌 투어 규모 확대 그리고 영미권 진출 상승과 같은 호재가 맞물리면서 강력한 성장 궤도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위축되었던 공연 산업은 22년 이후 빠르게 회복되어 꾸준한 매출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9년 이후 24년까지 공연 부문의 수출은 연평균 약 28.3% 성장하였습니다. 특히 북미 지역은 공연 수당이 크고 티켓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고수익 지역으로 북미 권역의 공연 수출액은 19년 418억 원에서 24년 2,566억 원으로 상승했습니다. 또한 북미 지역의 높은 티켓 가격, 이것을 ASP라고 하는데요. 이게 저연차 아티스트들의 공연 증가로 인한 경제적인 원가 부담을 상쇄하고요. 엔터 산업 전반의 수익성을 높이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공연 매출과 더불어서 국내 주요 엔터 4사의 4개 회사의 합산 MD 매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연 확대와 상품군 다양화에 힘입어 MD 시장 고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왜 YG를 선택했는지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YG는 더블메가 IP의 컴백 예고를 통해서 확실한 상승 모멘텀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블랙핑크의 신곡 발매가 내년 1분기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새로운 추가 콘서트 가능성과 시장 예측 대비 부족했던 MD 매출을 크게 채울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연차 그룹인 베이비몬스터 역시 우비연차 대비 강력한 글로벌 파워를 입증하면서 YG의 MD 매출에 기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투자 포인트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투자 포인트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저희 아이돌 그룹으로 잡았고요. 그래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블랙핑크 멤버들의 성공적인 솔로 활동 행보 결과 블랙핑크 IP의 프리미엄 또한 강화되고 있습니다. 3년간의 그룹 활동의 공백 동안 활동을 통해서 팬 유입을 유도하고 콘서트와 음반, MD 매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투어는 총 모객 수는 아직 이제 투어가 다 끝나지 않아가지고요. 전부 다 반영을 하지 못했지만 이제 전작의 181만 명에는 전작보다 공연 규모가 확대되면서 공연당 평균 모객은 뚜렷하게 상승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는 티켓 가격을 전작 대비 인상했음에도 판매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고가 전략이 적용이 가능해서 향후 투어 수익성 개선으로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K-pop 아이돌 가수 중에서도 손꼽히는 빌보드 핫백 차트인 기록을 보유한 블랙핑크는 3년 만에 또 컴백을 예고했습니다. 3년 만의 활동이므로 미니 활동보다는 정규 활동을 충분히 기대할 만한데요. 블랙핑크는 올해 발매된 점프가 글로벌 차트에서 견고한 성과를 기록하면서 긴 공백기에도 불구하고 음원 경쟁력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컴백 후 새로운 세트리스트를 활용한 추가 공연 가능성도 높아져 있는데요. 또 1차가 늘어날수록 공연, MD, 합산 매출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투어에서는 팝업 스토어 확대와 도시별 협업 굿즈 출시 등 MD 전략 다변화를 통해 팬층 저변을 넓히며 MD 매출 모멘텀을 강화하는 전략을 충분히 구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 저조했던 YG의 MD 매출 반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저희 두 번째 그룹 베이비몬스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베이비몬스터는 스포티파이에서 비슷한 연차의 신인 그룹들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구독자 수를 보여주고 있으며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글로벌 그룹임을 아직 입증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몬스터는 데뷔 초기부터 압도적인 앨범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24년 신인 중 가장 돋보이는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독보적인 파급력 또한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구독자 수 1위인 동사의 블랙핑크와 비교해도 더 빠른 속도이고요.
유튜브 구독자 수 탑 A 아티스트 중에서 베이비몬스터가 가장 저연차 그룹이라는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인 성과입니다. 즉 베이비몬스터가 데뷔 후 월드 투어 개시까지 걸린 기간이 더 짧음에도 불구하고 블랙핑크의 초기 월드 투어와 비슷한 성과를 기록하였으며 향후 동사의 메가 IP인 블랙핑크를 이을 차세대의 글로벌 IP로서의 잠재력을 지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데뷔 후 1년이 채 되기 전부터 투어를 시작했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연차의 아티스트들과 견주어도 지치지 않은 성과이며 같은 시기 데뷔한 아티스트들의 투어 성과를 비교하면 그는 매우 빠른 속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베이비몬스터는 아시아 팬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팬 콘서트는 공개된 공연장 모두 아레나급 규모이며 지난 팬미팅 투어 대비 도시당 약 2배 이상 규모가 확대된 것을 통해 베이비몬스터의 성장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빅뱅인데요. 빅뱅은 데뷔 20주년을 맞아서 10년 만에 투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빅뱅은 이제 4월 12일 내년이죠. 19일하고 12일 예정된 코첼라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으므로 컴백은 현재 이제 사실화돼가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코첼라 무대에 섰던 다수의 K-pop 아티스트들이 이후 북미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첼라 무대의 파급력을 감안하면 20주년 투어는 월드 투어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GD는 지난 3월 한국 고향을 시작으로 아시아 전역과 미주, 유럽까지 총 16개 도시에서 38회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전성 매진은 물론이고 추가 회차가 긴급 확정될 만큼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는 긴 공백기를 극복하고 월드 투어를 성공시킨 것이고 이것은 빅뱅과 GD가 여전히 그 팬덤을 강고하게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다음은 밸류에이션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이렇게 한 10개 정도 되는데 아래 적은 것처럼 음반, 그리고 이제 디지털 음원, MD, 그리고 공연, 나머지 4개 이렇게 나누어서 추정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논리는 PQ를 찢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음반인데요. 음반은 이제 블랙핑크 같은 경우에는 내년 1분기에 컴백이 확정되었다고 보고, 그다음에 트레저와 베이비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이제 활동을 할 것이라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네. 블랙핑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년 만에 컴백이기 때문에 정규일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 베이비몬스터와 트레저 같은 경우에는 미니와 정규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미니로 가정을 해서 추정을 하였습니다. P의 이제 가격 같은 경우에는 앨범이 되게 종류가 많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종류가 되게 많고 가격도 되게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것들을 판매 비중을 해서 가중 평균하여서 P를 구했고, Q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동과 초동 이후의 판매량으로 나눴습니다. 초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게 코어 팬덤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가중치로는 이제 트위터 팔로우 증가 수를 하여서 Q를 추정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음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적혀 있는 공식으로 해서 추정을 해 주었습니다. 이제 트레저와 베이비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컴백 후 2개월간 높은 스트리밍을 보이고 다시 평균으로 회귀하는 걸 반영하였고, 블랙핑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프가 선공개곡인데 그 전에 선공개곡인 셧다운과 비교하면은 2배 정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영하여서 추정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D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인당 소비액 곱하기 이제 분기당 모객수로 해서 산정을 해 주었는데요. 올해 상반기 소비 한 1인당 소비액을 보니까 베이비몬스터가 75,000원을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반영해 주었고, 블랙핑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한 5만 원 정도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지나치게 하회하는 수준이라고 판단을 하여서 75,000원과 5만 원의 중간 수준인 62,500원으로 하여서 산정해 주었습니다. 모객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연장별로 이게 최대 가능한 수용 인원을 다 찾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에다가 80% 곱해서 모객수를 추정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콘서트 부분입니다. 콘서트 부분은 이제 국내, 일본, 그리고 일본을 제외한 해외 매출, 일본을 제외한 해외 이렇게 해서 3가지로 매출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거를 그대로 반영을 해서 매출을 추정해 주었고, 여기서 핵심적으로 짚어드린다면은 일본 티켓 평균값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좌석수 중에서 대다수 모객들이 앉은 자리에 티켓값들을 평균값으로 해서 추정해 주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을 제외한 해외 부분에서는 3분기씩 이연되는 거를 발견을 해서 이를 반영해 주었습니다. 이제 그룹별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블랙핑크 같은 경우에는 전 콘서트가 18억 정도의 MG를 보였어요. 근데 그 빅뱅의 그 과거 모습을 보면은 한 50% 정도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30억으로 해서 추정을 해주었고, 그다음에 올해 1월이면은 이제 YG가 기존에 발표했던 그 공연이 모두 마칩니다. 하지만 컴백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이제 앵콜 공연의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기 때문에 앵콜 공연을 넣는 게 더 정확하게 추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봄핑크를 기반으로 해서 추정해 주었습니다. 트레저는 23년 3분기 MG가 4억이라 추정이 되어 4억을 그대로 반영해 주었고, 베이비몬스터는 초기 3억으로 추정이 되는데 높은 성장성을 생각해서 블랙핑크와 비슷한 논리로 5억으로 가정해서 반영해 주었습니다. 위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레저와 같은 MG를 반영해서 추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에 한 번씩 콘서트를 하는 기조가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 주어서 26년 4분기에 활동을 할 것이라 가정하여서 추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의 부분인데요. 음악 서비스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속적으로 시장이 성장하는 것을 반영해서 추정을 해 주었고, 기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 이동 평균해서 추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매출 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 부분인데요. 다른 웬만한 것들은 이제 매출에 연동하거나 매출에 연동해서 구하되, 매출 원가 부분에서는 재고 자산의 변동, 인건비, 감가상각비 부분을, 판매비와 관리비 부분에서는 인건비를 별도로 추정해 주었습니다. 재고 자산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되게 다트를 정확히 뜯어 보시면은 되게 변동폭이 너무 커가지고 일정한 논리를 되게 펼치기가 어렵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제품과 제공품의 변동과 상품 매입을 그냥 한 번에 합쳐서 추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직원 수가 이게 사업을 정리하면서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분기 최종 직원 수에다가 4분기에 평균적으로 증가하는 인원수를 반영해서 추정해 주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히스토리컬 PER을 사용해서 멀티플을 부과했는데요. 저희가 타겟으로 한 멀티플은 이제 22년도에서 23년도 평균 PER 26배에다가 프리미엄 10%를 붙여서 28배를 타겟 멀티플로 선정했습니다. 저희가 22에서 23년도 PER을 선정한 이유는 그 시기에 블랙핑크가 이제 월드 투어를 돌고 있었어요. 그거랑 이제 당시에 트레저가 되게 성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시기에 그 PER을 산정을 하되, 베이비몬스터가 좀 더 높은 성장성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블랙핑크가 전보다 더 규모로 월드 투어를 돌고 있기 때문에 10% 프리미엄을 붙여서 28배를 타겟 멀티플로 선정을 하였고, 목표 주가 107,000원에 상승 여력 약 70%로 바이를 선정합니다. 감사합니다.